안녕하세요. 헬스오 TV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미모가 경쟁력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급 화장품을 써봐도 효과가 없고 몸에 메스를 대려니 두렵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뿌띠 성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필러와 보톡스를 이용한 뿌띠 성형으로 국내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서구일 모델로 피부과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시술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구 원장님. 우선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우선 필러와 보톡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안녕하세요, 서구일입니다. 보톡스는 표정주름을 만드는 표정 근육을 안 움직이게 혹은 덜 움직이게 해서 표정주름을 피는 것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러나 이게 근육은 안 쓰면 2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퇴축의 원리, 불사용 퇴축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각턱을 갸름하게 한다든지 종아리 알통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필러는 말 그대로 채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워서 골진 주름을 펴고 꺼진 부분을 채워서 좀 울퉁불퉁한 얼굴의 윤곽을 매끈하게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필러를 통해서 볼륨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은 코를 높이고 얇은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요즘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필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필러는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것과 이제 노년층에서 선호하는 시술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 이제 보톡스나 필러나 전부 다 주름을 치료하는 엔티에이징 쪽으로 처음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톡스로 근육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얼굴을 갸름하게 한다든지 종아리 알통을 갸름하게 하는 그런 이뻐지는 뷰티피케이션 쪽으로 사용되는 게 지금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필러도 이렇게 볼륨업을 통해서 코를 높이고 입술을 도톰하게 하고 이마를 좀 꺼진 이마를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그런 예뻐지는 쪽, 뷰티피케이션 쪽으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 20대들 같은 경우 혹은 30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뷰티피케이션 쪽의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40대, 50대일수록 좀 주름을 개선하고 좀 젊어 보이는 엔티에이징 그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구일 원장님이 고객분 중에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이 많은데 주로 원하는 수술은 무엇인가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연예인들의 미적 컨센서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예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인 얼굴이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좀 보완해주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눈 밑 꺼진 것을 조금 채워서 덜 피곤하게 보이고 좀 밝은 인상을 주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개성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필러 메이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개성은 살리면서 일률적인 소위 강남 스타일 얼굴이 아닌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중에 대기업 임직원 등 경제적 여유층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해드리고 계십니까? 예, 남자분들이 사실 전체 저희 고객 중에 한 20% 정도 되시는데요. 특히 대기업 CEO 분들이나 혹은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등등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중노년에서도 이 보톡스 필러가 그런 간편성으로 인해서, 티나지 않게 젊어 보이는 간편성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시술은 결국은 티가 안 나야 되고 뭔가 변화가 이렇게 남들 모르게 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시술이 이제 인상을 쓰는, 미간에 인상 쓰는 주름을 피는 미간 보톡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점점 꺼지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러로 보완해주면 소위 다크서클 필러라고 하고,
뭐 젊은 여성들의 경우 뭐 베이비 필러라고도 하는데 눈밑 꺼짐을 채워주는 다크서클 필러가 그분들에게는 뭐 제일 티 안 나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간 보톡스하고 다크서클 필러 이 두 가지가 제일 인기 있는 시술입니다. 예, 그렇군요. 필러 시술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완벽한 제거가 가능한가요? 예, 사실 그 필러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제거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칼을 안 대고 하는 요 보톡스 필러 시술이 이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은 한번 잘못되면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런 보톡스나 필러는 다 원상 회복되고 잘못되더라도 다시 좋아진다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필러가 뭐 2년, 3년 가거나 혹시 뭐 반영구적으로 가는 인공 필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잘못됐을 때 그거는 수정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없어지는 필러 중에서도 녹일 수 있는 필러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일 수 있는 필러가 유일하게 바로 히알루론산 성분 HA 필러라고 하는데요.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히알루론산 성분의 그 필러만 쓰시면 그거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혹시라도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빵빵하게 되거나 했는데 분명히 좋아는 줬는데 남들 보기엔 좋다고 하는데 자기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아서,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해독제를 주사하면 6시간 이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신다면 그런 제거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필러 시술의 부작용으로 실명이나 괴사가 언급되는데 어떻게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필러 시술 부작용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게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이 돼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 피부 괴사나 심지어는 아주 드물지만 실명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개인이 할 그건 없고요. 사실 이제 의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얼굴의 그 해부학적 구조, 그래서 얼굴의 그 혈관의 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위험한 곳을 피해서 시술해야 되는데, 사실 뭐 미간이나 눈밑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터뜨리지 않는 바늘 대신에 그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막혀 있는 뭉툭한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는 혈관을 터뜨리지 않기 때문에 멍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멍보다는 더 중요한 게 혈관을 터뜨리지 않기 때문에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이 돼서 생기는 그런 끔찍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캐뉼라를 뭐 세게 하는 경우에는 혈관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뉼라도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은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를 베스트 드라이버가 조심해서 운전만 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캐뉼라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톡스는 요즘 자주 맞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 발현이 이슈가 됐는데 어떤 체질이나 조건이 내성을 쉽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성이 있는 분을 한 4, 50명을 지금까지 만났고 저희 병원에서 뵙고요. 그 중에 5분은 저희 병원에서 지난 한 20여 년간 시술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발생한 자생적으로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생기는 원인을 지금까지 논문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자주주사를 맞거나, 두 번째 한 번에 한 병 이상을 맞거나, 그리고 총 횟수, 총량 이런 것들이 그 내성을 잘 생기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용 시술면을 할 때 주름이나 뭐 사각턱 주사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한 반병 정도 이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런 걸 한 3개월 간격으로만 한다면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병원에서 생긴 5분들 같은 경우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짜 금속, 가짜 귀걸이 이런 것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런 걸 많이 착용을 해도 안 생기지만 대부분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알러지가 생기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이 잘 생기는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뭐 적게 주사를 하고 뭐 조심을 한다 그래도 생기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용 시술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1000명에 1명 정도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내성이 안 생기는 그런 톡신, 보톨린 톡신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성 발현이 적은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브랜드의 톡신이 좋은지 또 왜 좋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톨린 톡신은 그 작용을 하는 그 분자가 있고요. 그 순수 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순수 톡신을 싸고 있는 그 복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 톡신에 비해서 복합 단백질이 한 4배 내지 5배 정도 사이즈가 크고 무게도 더 나가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보툴린 톡신이라는 게 식중독 독이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포유류 뱃속에 들어와서 그 위산이 굉장히 당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산으로부터 포유류의 그 위장관 내에 있는 어떤 효소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에 있는 순수 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복합 단백질이 진화론적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 미생물 자체적으로 굉장히 클레버하죠. 이 보툴린 균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이 어떤 미용 목적으로 맞을 경우에 이 복합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순수 톡신, 그것만, 핵심적인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 순수 톡신만 정제한 제품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그쪽 순수 톡신만 하게 되면 장점은 이 복합 단백질이 같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내성 발생의 빈도가 더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수 톡신을 최초로 개발한 독일산 멀치란 회사에서 만든 제옴이란 제품은 2007년에 발매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내성 복구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한 6년 전부터는 이 수입산의 경우에는 이 제품으로 지금 바꿨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메디톡신을 만드는 메디톡스에서 작년부터 이제 코어톡스라는 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 국산 톡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코어톡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성의 발생 빈도는 미용 시술에 있어서는 저는 한 1000분의 1 정도, 걱정할 필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기면 어떻게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런 내성이 안 생기는 그런 톡신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톡스든 필러든 시술 효과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한 1, 2년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술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랄까 주의할 점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반복해서 맞다 보면 효과가 길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보톡스 효과를 길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거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사각턱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일종의 재활 치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하고 나서 딱딱한 음식을 질긴 오징어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게 되면 빨리 돌아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딱딱한 음식을 피해 주는 거,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나서 계단 오르내리기나 등산 같은 걸 피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근육 보톡스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것은 히알루론산 필러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변의 조직에서.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많이 드시면은 이게 한 번 시술로
2년, 3년 그렇게 갑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히알루론 필러의 지속 기간은 평균 1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아주 좋은 팁이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만 원 하는 물톡스나 물필러가 있다고 들었고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값싸니까 자주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병원에서 어떻게 시술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최소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걸 자주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리 적은 용량이긴 하지만 계속 한 달 이내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주사를 맞다 보면 내성의 발생 빈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란 물질은 유동적이고 흐르는 거라 잘 고정이 안 될 텐데 어느 부위에 성형할 때 가장 어려운가요? 예, 사실 요즘 성형 수술 대신에 이렇게 뿌띠 성형이라 그래서 필러를 사용해서 코를 높이고 입술을 도톰하게 하고 눈 밑 애교살을 만들고 이마를 도톰하게 하는 그런 시술이 지금 많이 인기리에 시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술과 달리 어떤 보형물을 닦아서 그걸 탁 모양을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액체 형태, 젤 형태의 필러가 들어가서 압력에 의해서 그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보형물을 직접 넣는 것보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피부가 두꺼운 부분, 뭐 볼이나 눈 밑 앞광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그게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이마나 콧대 같이 바로 뼈하고 피부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는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나 이마 시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눈밑 애교살입니다. 눈밑 애교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 이마를 보다도 하나 더 어려운 이유는 코, 이마는 밑에 부분이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균일하게 잘하면 이게 뻥긋하게 예쁘게 올라오는 데 비해서 눈밑 애교살은 바로 그 밑에가 물렁물렁한 눈이거든요. 안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울퉁불퉁하게 되고 모양이 제대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눈밑 애교살이 제일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할 때는 이게 하고 나면 마치 길을 다 빨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장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게 참 많으시죠? 다한증이랄까 종아리 세축술, 사각턱 등의 보톡스 치료를 처음으로 적용했거나 그 효과를 규명하셨는데 최근에는 어떤 연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는 사실은 시술 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의 그 어떤 뿌띠 성형 기술은 보톡스 필러랑 뿌띠 성형 기술은 세계적으로 넘버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세미나가 있을 때 외국 의사들이 시술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 의사들이 잘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시술의 테크닉 면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조화, 밸런스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주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 그냥 선생님 여기 코옆 팔자 필러 하고 싶어요. 눈밑 꺼지는 거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예를 들면 앞광대, 광대가 큰 사람이 눈 밑에 이 필러를 하고 나면 이 바깥쪽에 필러를 하진 않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서 광대가 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볼이 빵빵하신 분인데 이 팔자를 여기다 채우다 보면 얼굴이 더 빵빵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쁘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내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테크닉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고객한테 맞는 어떤 시술을 보내줄 건가, 그걸 이제 시술적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그런 집중해서 의사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강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요컨대 철저한 사전 평가를 하고 사후 리뷰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헬스오 TV 시청자 여러분, 보톡스와 필러 대가인 서구일 원장님으로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잘 들으셨는지요? 긍정적인 마음과 균형적인 식생활, 그 다음에 적절한 미용 시술로 한층 젊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